네, 반도체 그래도 점차적으로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는 걸 실적으로 확인도 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업황 악화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삼성전자 당분간 보수적 관점으로 보자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어요. 지금 뭐 경기 선행 지표가 하락하고 있고 하반기 메모리 업황 둔화될 것이고 PC 출하량이라던가 여러 가지 스마트폰 출하량까지 봤을 때 삼성전자를 보수적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내놓은 건데 대표님 의견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네, 뭐 우리 송명섭 연구위원님 항상 제가 너무 존경하시는 분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분의 뷰는 항상 이제 약간 베어리시한데 충분히 참고할 만한 부분도 많아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이제 거기에 다 동의하지는 않는 편이고요. 뭐 반도체라는 게 뭐 이게 유동성이라는 거, 이제 경기 선행 지표라는 것들 중요한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작년에 보면 이걸 이제 우리가 AI 그 사이클이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툴이 그래요. 왜냐하면 기존에는 이 반도체 수요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서버라는 일반 서버, 그건 이제 클라우드죠. 그리고 이제 모바일, PC 요 세 개 축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 AI라는 건요, 약간 그 어떤 내구 소비재의 성격보다는요, 인프라 성격이 더 강해요. 지금 뭐 빅테크 업체들이 돈이 많아서 AI 쪽에 뭐 저렇게 투자를 하고 있나요? 안 하면 죽는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플랫폼 회사는 이 새로 뜨는 기술에서 여기서 자기들이 영토를 단단히 하지 않으면 쩌리가 돼요. 쩌리가. 굉장히 비참해지거든요. 네. 그때 막 애플한테 메타 당하는 거 보셨잖아요. 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플랫폼에서 탑3 안에 못 들어가면요, 서버 플랫폼이 되는데 그러면 메인 큰형한테 굉장히 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AI 혁명이라는 거는 빅브라더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조지 오웰 1984 보면 네. 전 세상을 통제하는 거잖아요. 지금 다 그게 지켜보고 있죠. 맞습니다. 그게 지금 AI거든요. 우리 생활뿐만 아니라 군사 뭐 이제 모든 영역에서 이제 AI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앞으로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 거냐? AI가 이제 기본 인프라가 될 거예요. AI가. 그 기본 인프라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물밑에서 맞습니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거기서 이제 자기들이 뭔가 이 자리를 잡지 못하면 비참해진단 말이에요. 정말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뭐 경기가 좋든 안 좋든 투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뭐 지금 유동성 쫀다고 투자를 안 합니까? 아닌 거죠. 그러면 네. 그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네. 종목들의 포지션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일단 이번 그 AI 사이클에서 대한민국의 포지션이 나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하드웨어적으로 보면요, 반도체라는 게 기존에는 커머디티였죠. 그러니까 어떤 보드에든 딱 꽂으면 D램, 낸드는 딱 규격화되어 있는 건데, 네. 이게 AI 혁명으로 인해서 메모리가 이제 주문형으로 바뀌어요. 근데 모바일 혁명 거치면서 프로세서라는 게 이제는 자체 설계를 하기 시작했고, 누가 뭐 퀄컴이나 애플 같은 업체들이 자체 설계를 하기 시작했고, 요거를 TSMC 파운드리가 해주면서 TSMC가 엄청 커진 거죠. 이제는 메모리의 파운드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아이템이 HBM이에요. 하이밴드스 메모리라는 거는 엔비디아가 자기들이 주문한 거를 생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뭐 애플의 비전 프로 그 핵심 칩이 두 개가 있거든요. M2라는 프로세서하고 네. R1이라고 하는 이제 16개 센서를 모아서 프로세싱 해주는 게 필요한데, 그 옆에 굉장히 고성능의 D램이 필요해요. 그게 LLW라고 합니다. 네. Low Latency Wide I/O.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속도가 빠른 D램인데, 요거는 애플이 설계해서 생산해 주세요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 메모리 파운드를 주도하는 회사가 삼성이 아니라 하이닉스인 거예요. 그게 이번 작년 주가의 퍼포먼스로 나타난 겁니다. 네. 삼성이 40% 오를 동안 SK 하이닉스는 100% 올랐죠. 네. 그게 주문형 메모리를 지금 하이닉스가 주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파운데이션 AI 모델을 할 수 있는 나라가, 그러니까 빅브라더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4개밖에 없어요. 미, 중, 이스라엘, 우리나라. 그리고 이 빅브라더를 만들기 위해서 반도체를 설계하고 생산하잖아요. 네. 할 수 있는 나라가 3개밖에 없어요. 미, 중, 대한민국. 네. 포지션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어플리케이션이 많죠. 그러니까 이거를 칩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어도 이걸 적용할 데가 없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게 지금 대만이 제일 그런 거죠. 자기들 반도체 기술은 좋은데 어플리케이션이 없어요. 근데 대한민국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있죠, 핸드폰 있죠, 네. TV 있죠, 석유화학 있죠, 철강 있죠. 적용사들 많죠. 자, 얼마 전에 또 삼성전자는 실적에 대한 컨퍼런스 콜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볼 때 주목해야 될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인 어떤
투자자들이 보는 기본적 요건은 HBM 양산이에요. 네. 그래서 HBM3하고 HBM3E에 대해서 양산 능력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고요.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좀 더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이제 엔비디아 칩이 왜 이렇게 쇼티지가 날까요? 많이 못 만들어줘서 그렇거든요. 네. 그게 누가 못 만들어주냐? TSMC가 못 만들어줘서 그래요. 그러니까 TSMC의 파운드리가 지금 쇼티지인데 통상적으로 쇼티지라 그러면 우리 웨이퍼 만드는 정몽정이 쇼티지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지금은 이 어드밴스드 패키지 코어스라고 합니다. 칩 온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하는 요 2.5D 구조를 만드는 요 공정이 너무 부족해요. 네. 근데 엄청 투자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부족한 거죠. 왜냐하면 수요가 올라오는 속도가 더 빠르니까. 근데 요거를 삼성이 이원화해주면 대박인 거죠. 그래서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지금 이원화할 때가 삼성 파운드리밖에 없어요. 삼성은 그러니까 선단 공정하고 요거를 코어스 그리고 HBM까지 패키지로 딱 해주면 토탈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죠. AI 반도체 설계업체 입장에서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셋 다 어정쩡한 거죠 지금. 네. 그게 좀 아쉬운 포인트긴 하지만 삼성전자가 충분히 네. 이원화가 가능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 뭐 그렇죠. 우주의 네. 기운이 도와주고 있는데 이제 못 주워 먹고 있는 거죠. 네. 네, 조금 더 힘을 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HBM3E 그리고 HBM4의 일정도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이 타임라인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삼성이 지금 SK 하이닉스를 뒤집을 수 있는 기술이 HBM4라고 보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HBM3에서 3E로 가는 데는 그렇게 큰 변화는 없어요. HBM4가 정말 크게 바뀝니다. 기존의 인풋 아웃풋이라고 하는 채널 수가 1024개에서 2048개로 2배 늘어나고 와. 그리고 이제 칩을 높게 쌓아야 되거든요. 네. 16단을 쌓아야 되는데 8층 아파트하고 두께는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높이는 똑같은데 8층 아파트하고 16층 아파트가 똑같으려면 웨이퍼가 엄청나게 얇아져야 되죠. 그러게요. 네, 그리고 이걸 붙이는데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기술이 필요한데요. 이제 근본적인 의문이죠. 이거를 이제 이렇게 비싼 공정을 써서 엄청나게 어렵게 만들었는데 도대체 얼마에 팔아야 되냐? 고객사가 살 거냐? 요게 대한 이제 의문이 있는데요. 네. 네, 뭐 그게 만약에 된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어떤 생각대로 한번 여기서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는 있죠. HBM4를 성공적으로 빠르게 양산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큰 카드가 될 것이다. 가격 전가를 할 수 있다면. 네. 네, 가격 전가를 하려면 결국 또 수율도 잘 나와야 될 거고 그리고 고객사가 이게 엄청난 퍼포먼스가 필요한 메모리가 필요해서 우리가 기존에 사는 것보다 한 5배 사줄게. 5배 가격으로. 그러면 이제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또 어려운 난제처럼 쉽지 들리기도 않아요.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는 이렇게 뭐 이거를 이제 주식 시장에서 뭐 주식 투자하면서 이거를 다 뭐 알 필요는 없겠지만 이게 너무 장밋빛이에요.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제 HBM4가 지금 나온 스펙보다 실제로 더 낮을 수도 있다. 예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3나노, 2나노 공정 로드맵이 실제로 그렇게 안 됐거든요. 네. 훨씬 더 늘어졌습니다. 아마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도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자, SK 하이닉스 이야기도 저희가 좀 해봐야겠죠. HBM 굳히기에 좀 들어간 모양새인 것 같은데 기대감 물론 여전하긴 합니다만 주가가 사실 많이 올랐잖아요. 실적과 전망을 반영해서 현재 주가 레벨을 평가해 주신다면 어떻게 보세요? 보통 이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PBR 밴드를 많이 보는데요. 네. 이제 제일 하단에 있을 때가 보통 1.1배 그리고 제일 상단에 있을 때가 한 2.1배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해요. 정말 오버슈팅하면 2.2배까지 가기도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서 움직이는데 지금 삼성은 한 1.5배에서 정도면 굉장히 밴드 하단에 있는 거죠. 네. 중간보다 아래에 있는 거고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8배 이상일 거예요. 지금 그러면 상단에 있는 거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작년에 주가 퍼포먼스가 달랐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게 오버슈팅을 할 수 있겠지만 어디까지 이게 편안하게 밸류를 보는 펀더멘털 리스트로는 어디까지 봐야 되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펀더멘털 리스트 입장에서는 지금은 삼성전자가 좀 더 나아 보이고요. 근데 이제 모멘텀 요즘 아까 이야기했지만 1등주가 계속 가잖아요. 가든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런 트렌드로 보면 비싸도 SK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를 투자하는 것도 맞죠. 그러니까 개인의 성향인 것 같습니다. 네, 성향에 따라서 네네. 한번 선택을 그렇죠. 해보시면 뭐 시장에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투자의 정도는 있지만 정답은 없어요. 온디바이스 AI 관련주 한번 시세를 주고 살짝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역시 제2의 한미반도체가 될 기업 저희가 어떤 기업 보면 좋을까요? 일단 시총 상위주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뭐 예전에 바이오 사이클도 겪으셨고 2차 전지 사이클도 겪었잖아요. 그러면 이 섹터가 비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려면 시가총액 그러니까 특히나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탑10 안에 네. 한 5개는 들어와야 돼요. 종목이. 네.
지금은 2차 전지가 대부분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점점 2차 전지를 밀어내고 반도체가 자리 잡는다 그러면 이 AI 사이클이 계속해서 간다 그러면 상위주에 있는 뭐 리노공업이나 HPSP나 솔브레인, 동진 세미캠, 이오테크닉스 이런 회사들이 유력하겠죠. 네, 그럼 그 중에 탑픽은? 온디바이스 AI의 탑픽은 리노공업 같아요. 아, 결국 이제 커스터마이징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회사가 되게 중요한데 네. 커스터마이징 서비스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많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해봐야 돼요. 딱 그 규격화된 어떤 그 폼에서 해본 회사들은 이것저것 데이터가 없죠. 근데 R&D 쪽에서 많이 해본 회사들은 고객사가 요구하는 것들 별것 다 요구하거든요. 네. 다 그런 거 맞춰주고 그리고 이제 고급 엔지니어링 기술이 필요하고 인력이 좋아야 되죠. 그런 쪽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이제 리노공업이 제일 적합한 거예요. 을의 비애를 많이 알고 있을수록. 저 온디바이스 AI 이야기를 좀 해보면 최근에 갤럭시 새로운 시리즈가 또 인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배경으로 온디바이스 AI 꼽고 있는데 갤럭시 S24의 흥행 돌풍은 어떻게 보세요?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 극장 갈 때 우리 기대하고 가면 재미없는데 네. 아무 생각 없이 가면 재밌잖아요. 아, 시간 그런 떠올리고 의미에서. 네. 그래서 생각보다 첫 번째 온디바이스 AI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바일에서 나온 첫 번째 제품인데 생각보다 스마트하게 잘 한 것 같고. 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대부분 갤럭시 S24에는 이제 자체 AI 모델은 가우스만 썼을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구글 제미나이를 썼어요. 그래서 서클 투 서치라고 해서 동그라미 그리면 이렇게 찾아주고 네. 그게 이제 구글 제미나이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AI를 자체 AI만 고집하지 않고 멀티 AI를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거 좋은 거 있으면 뭐 라마든 뭐 어디든 다 가져와서 쓰겠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예전보다 좀 삼성 굉장히 유연해졌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 노트북도 사실 노트북 내장 AI 시대를 인텔이 좀 개막을 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좀 확장성이 더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온디바이스 AI 킬러 어플리케이션은 아마 모바일보다는 PC 쪽에서 좀 더 유력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게 모바일에서 이 그를 로컬에서 AI 연산을 하려면 한계가 있어요. 아, 지금 이제 아무래도 크기가 작아서 그런가요? 배터리 때문에 그렇죠. 아. 이제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그 자체 생성의 AI를 풀로 가동하면 3시간은 못 버틸 거거든요. 배터리가. 네. 근데 PC는 어쨌든 유선으로 꽂아서 이렇게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리고 또 칩을 실장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메모리에 대한 확장 부분인데요. 지금 LLM이라고 하는 모델은 전부 기본적으로 D램 쪽에 대부분 포커싱이 되는 거고요. 물론 이제 프로세서 성능이 좋아져야 되고 D램이 뭔가 그 고도화돼야 되는 건데 지금 이제 그 온디바이스 AI라고 하면 매개 변수 파라미터가 보통 한 적게는 25개, 많게는 한 60억 개 정도 돼요. 근데 지금 10억 개 매개 변수당 한 1GB 정도의 메모리가 더 필요해요. 아. 이걸 위해서. 네. 이제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늘리기는 아무래도 PC 쪽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전체 Q에서 전체 시장에서 아직까지 차지하는 게 미미하다라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온디바이스 AI라는 게 지금 침투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AI PC라고 해서 지금 제조사들을 굉장히 강하게 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킬러 어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PC가 있고 AI PC가 있는데 네. 나는 그냥 PC 사고 싶은데 내 주변 사람들 때문에 AI PC를 사야 되는 거. 아, 그런 거죠. 예전에 우리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다 쓰는데 나만 그렇죠. 왕따 될 수 없으니까. 피처폰 나는 쓰니까 야 카톡 안 돼? 막 핀잔 주는 거죠. 그러면 그래 바꿀 때 그래 나도 스마트폰 쓰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AI에서 만약에 그런 킬러 서비스가 나온다 그러면 네.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연초부터 사실 달렸어요. 이스트 소프트, 한글과 컴퓨터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큰 시세를 뿜어줬잖아요. 이런 AI 소프트웨어 관련주의 시세 뿜는 모습을 대표님은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일 수도 있고요. 이제 IT 업계에 오래 있다 보면 아무래도 하드웨어 쪽에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잘하는 거지 네. 소프트웨어적으로 좀 잘하긴 힘들다고 봐요. 그래서 결국 이 소프트웨어나 이제 OS 같은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나 데이터 주도권은 빅테크 쪽으로 간다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뭐 진짜 롱텀으로 이번 사이클에서 본다 그러면 비싸더라도 미국 주식을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이번 AI 혁명에서 뭔가 자기가 사이클을 온전히 누리겠다 그러면 미국 주식을 뭐 한 30% 정도는 썩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아무래도 세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 쪽에 좀 집중하는 게 낫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반기 혹은 올해 키워드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잡아주시겠어요? 네, 올해도 AI입니다. 뭐로 가도 AI.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소재 부품 장비에서 어떻게 보면 알파가 있는 회사들을 좀 픽하고 싶다. 네. 그러면 서비스를 붙일 수 있는 회사들을 잘 봐야 돼요. 아. 서비스. 어떤 서비스? 커스터마이징 서비스. 커스터마이징 서비스를 하려면 결국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고급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 회사들 잘 찾아보면 있어요. 그러면 커스터마이징 쪽에서 네. 리노공업을 탑픽으로 꼽으시는 관점에는 변화가 없으신 거죠? 맞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제 서비스를 붙일 수 있는 회사가 리노공업이죠.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스테이크 하우스 집에 갔어요. 네. 울프강이라고. 네. 뭐 유명하죠. 네. 네. 거기 가서 저는 고기를 이렇게 해주시고요. 뭐 이렇게 로즈마리는 이태리산으로 해주시고요. 뭐 바질은 뭐 어떻게 해주시고 다 해주죠. 네. 그쵸. 그죠. 또 팁도 많이 줘야 되고, 그죠. 아. 네. 그리고 비싸잖아요. 그리고 네. 다 맞춰줘요. 그죠. 비싸니까. 그죠. 스테이크 하나에 뭐 그래도 한 10만 원 내야 되잖아요. 여기 돈가스 집 가서 저는 고기는 웰던으로 해주시고요. 뭐 후추는 안 되죠. 네. 국자로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돈가스처럼 대량으로 튀기는 거는 그냥 이제 의미 없어요. 커스터마이징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스테이크하우스는 다 이게 원래 하는 게 그런 거죠. 그러면 노하우 그리고 셰프들은 굉장히 비싼 고급 인력이고 그렇겠죠. 네. 그러면 소재 부품 장비 업체 중에서도 울프강 스테이크하우스 같은 회사를 찾으면 돼요. 굉장히 고급 비싸지만 서비스 굉장히 잘해줘. 그러니까 AI 반도체랑 한번 생각해 보세요. AI 반도체는 애플이 만드는 거나 뭐 퀄컴이 만드는 거나 MS가 만드는 거나 구글이나 뭐 다 달라요. 그죠? 그리고 프로세서하고 메모리 간의 인터페이스도 완전 다를 거고요. 그거를 테스트 하려면 다 맞춰줘야 돼요. 그러면 기존 안 해본 애들은 쉽지 않아요. 기존에 해봤던 애들이 좀 더 튜닝하면 이게 파인 튜닝이 되는 거지 안 하던 애들이 갑자기 이걸 하면 막 사고가 나죠. 반도체 관련해서 뭐 거의 A부터 Z까지 이영수 대표님과 꼼꼼하게 짚어본 것 같습니다. 빅터뷰 이영수 대표님과 함께했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